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스토리센터 최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획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에서 이야기가 살아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스토리가 살아있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요즘에 스토리가 중요하지, 스토리텔링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는 정말 입버릇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왜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스토리센터라는 이름으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 일터에서 9년차 전문 프레젠터로 활동을 했던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과 스토리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는 조합인데요. 저는 사실 기존에 기획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어국문학과를 전공을 하고 덩그러니 정말 기획을 짜고 전략을 짜는 부서에 툭 던져지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기획을 배워본 적 없는 제가 정말 국문학도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저만의 필살기를 선택한 게 저는 이야기였는데요. 기존에 제가 가장 익숙하고 기존에 제가 항상 해왔던 분석들, 기존에 제가 가장 믿었던 것들을 저는 프레젠테이션에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단어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아무리 냉철하고 아무리 딱딱한 비즈니스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에는 이런 기획의 플로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어떤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착화된 프레젠테이션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음에 그 업계에 갔을 때에도 너무나 의심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경쟁사에서도 스토리가 없는 그냥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플로우, 기획의 플로우에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플로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늘 스토리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국어문학과에서 맨날 소설을 분석하고요. 작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항상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의 단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단계 스토리 플로우를 프레젠테이션에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모든 단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상황에 맞춰서 스토리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칭찬 덕분이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가장 처음에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영이 프레젠테이션은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러워. 이 칭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칭찬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인생을 바꾼 칭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칭찬을 치열하게 한번 기록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무대 위에서 항상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치열하고 제가 늘 무대 위에 섰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눈에 너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무대 아래 내려왔을 때는 수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가 바로 저한테 와닿으니까
단단해지지 않으면 정말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오늘 들었던 칭찬을 제가 기록하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연스러움은 결국에는 기존에 딱딱했던 어떤 기획의 플로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어떤 내 안에 너무 내재화되어 있는 그 스토리 플로우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정석과도 같았던 플로우를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정말 듣는 사람에 맞춰서 플로우를 기획하게 됐고요. 저는 이게 스토리 플로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내부적으로 꾸준하게 이 스토리의 힘에 대해서 증명해온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전문 프리젠터라는 친구가 입사해서 기존에 정말 막 8년, 9년, 10년 동안 이 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스토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기존에 있던 플로우를 다 뒤집어서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네, 프로젝트 단위로 정말 열심히 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획의 플로우가 아니라 스토리 플로우로 가져가면 듣는 이가 다음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신선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에서 다 하는 그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이야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청중이 끝까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스토리 플로우를 만들기 전에 이 스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너무나 일상처럼, 공기처럼 저희가 접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스토리가 뭐지? 라고 하면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리란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너무 명료하죠? 스토리란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거 맞습니다. 시작,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스토리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명명을 했는데요. 시작과 중간, 끝, 이 3단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게 스토리 플로우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이 스토리 플로우에 대해서 3단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은 오프닝인 것 같아요.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가 복선이라고 하죠.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살짝 예고를 해주는 걸 저희가 복선이라고 하죠. 그만큼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청중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그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주셔야 되고요. 중간에서는 본문 플로우에서는 개연성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이 개연성이 앞뒤 장표 간에 왜 이게 이 다음에 나와야 돼? 이런 순서, 배치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우리가 제안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는 각각 장표 간의 개연성,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은 이제 클로징인데요. 클로징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한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로징, 우리가 필연적으로 너희는 우리를 선택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과연 어떤 이야기로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중간, 끝, 이 3단 구조로 여러분들이 전체 프레젠테이션 플로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단 구조는 여러분들이 오프닝과 클로징만 사실은 제대로 만들어도 저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다, 기존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듣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진행할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 프레젠테이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스토리 프레젠테이션에 적용을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소설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영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현재 듣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연결 지어서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입을 하면서 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네? 라고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업체가 얼마나 정말 고객사를 많이 생각했는지, 우리가 이 제안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 아는 것에 비유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토리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려는 어떤 정보나 기술이 듣는 사람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듣는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한 번에 확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듣는 사람의 이해도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중학생 정도의 이제 저희가 잡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연차가 높은 사람, 아무리 뭐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재미없는 100장의 제안서를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미있는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그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씩 더 디테일하게 챙기면 듣는 사람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보면 눈에 뭐 보이듯이 정말 내가 눈에는 없지만 그 글만 읽으면 어떤 이런 장면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듯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스토리 프레젠테이션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문 프레젠터의 역량에 상상력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능력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서비스나 우리가 제안할 어떤 공간들은 아직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구현될 공간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공간에 고객들이 이용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편안함을 느낄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서 그런 것들을 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겠죠. 그냥 딱딱한 언어로 우리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변화할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듯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와, 정말 지루하지 않고 쏙쏙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 플로우 그리고 스토리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야기의 효과를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딱딱한 플로우를 벗어나서 새로운 스토리 프레젠테이션 플로우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장으로 가지고 온 것은 히치콕 감독이 한 이야기인데요. 좋은 스토리란 인생에서 지루한 부분을 덜어낸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각자만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작은 브랜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큰 대기업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에 많은 경험들 중에서 어떤 임팩트 있게 우리가 스토리 플로우에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청중이 관심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어떤 내용을 버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부분을 다 덜어내고 여러분들만의 좋은 이야기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